1번 금속 칼륨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랬습니다. 자, 금속 칼륨은요 삼류이온물이죠.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이고, 자, 물과 만나게 되면 이때 이 물 중에 H+OH- 중에 수상기는 금속과 반응을 하는 거니까 KOH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이때 양쪽에 해수를 맞춰보면 K는 하나고요, 산소 하나고, 수소가 여기 3개, 여기 2개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전체 다 1을 곱하게 되면 2몰, 2몰, 2몰 되고, 여기 마지막이 이제 1몰이 되겠죠. 좀 전에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완성할 수가 있고요. 이제 CO2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K2CO3와 탄소의 재가 발생하는 경우고, 에틸알코올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수소가스가 또 발생을 하죠. 해설과 해답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주어진 물질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산화인 같은 경우에는, 자, 산소와 항아린이죠. 오항아린 같은 경우 이제 그 산소와 결합을 해서 완전 연소하는 경우 반응식, P가 산소와 만나면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 만들어지고, S가 산소와 만나면 SO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제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2개고, 그 다음에 S가 5개니까 그 5배 해야 되죠. 산소는 여기 5개하고 오히려 15개. 15개 되려면 2분의 15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분수를 많이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을 곱하면 2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15몰이 되겠죠. 15몰의 산소 2몰, 그다음 마지막 여기는 10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알루미늄이 이제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Al2O3, 마그네슘은 MgO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옥내 소화전, 5개가 아닙니다. 자, 수원의 양 계산할 때 Q는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7.8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소화전 개수에다 얼마를 곱한다고요? 7.8을 곱하면 되겠죠. 하나의 노즐의 방수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350킬로파스칼이고요. 노즐의 방수량은 260리터 퍼 미니트. 그 다음에 하나의 호수 접속 끝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매번 나오는 문제죠. 다음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운반 시 혼재할 수 없는 유별 위험물. 요거 이제 혼재 그 기준표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외우는 방법 다시 한번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이건 혼재되는 경우고, 그다음 나머지는 혼재가 안 되는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도표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이 공통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삼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자,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불티, 불꽃 또는 고온차에 접근, 가열, 그다음 뭐예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이라면 물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건데, 지금 자연발화성 물질이 있으니까 공기와의 접촉. 자, 여기 또 나오죠. 금수성 물질 뭐예요? 물과의 접촉 피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뭐냐면, 불티, 불꽃, 고온차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된다? 간단합니다.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류염물은 산화제의 접촉 피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편 뭡니까?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소화 방법에 대한 물음이다. 묻는 말에 알맞게 답하시오. 대표적인 소화 방법, 질식이 있고요. 냉각, 부촉매 소화, 그 다음에 제거 소화가 있겠죠. 이렇게 1의 소화 방법 중 이 중에서 증발 잡념을 이용하는 소화 방법 뭐가 되죠? 바로 냉각 소화가 되겠죠. 가스 밸브를 폐쇄한다? 이건 바로 제거가 되겠고요. 불활성 기체를 방사해서 소화한다. 이건 바로 산소 농도를 희석시키는 개념이니까 질식 소화 방법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아세톤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아세톤. 자, 아세톤의 완전 연소 반응식부터 좀 써봐야죠. CH3CO, CH3가 바로 아세톤이죠. 자, 이게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럼 탄소는 산소와 반응하면 CO2가 되고 수소는 산소와 반응하면 H2O가 되겠죠. 자, 여기 탄소가 왼쪽에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탄소가 3개가 있네. 하나, 둘, 셋. 그럼 여긴 3배. 수소는 6개가 있으니까 6개 되려면 3배 하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 산소만 계산하면 되는데 3위는 6, 3위는 4, 합이 9개예요. 9개인데 이 중에 하나 있으니까 4배만 하면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0g의 아세톤이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런 공기량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공기 중 산소의 부피비는 21%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먼저 200g의 아세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몰수로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대로 보시면 자, 1몰의 아세톤 분자량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58g이죠. 58g CH3CO CH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연습법이 조금 낯서신 분들은 본문에서 제가 이미 이제 이론 공기량 계산할 때 연습을 했던 부분인데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영상에 오셔서 이론 공기량 구하는 그런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몰의 아세톤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4몰의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1몰의 CH3CO CH3가 연소하려면 4몰의 산소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0몰의 공기 중에 산소가 몇 몰이요? 21몰의 산소가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결국 1몰의 에어는 몇 리터요? 22.4리터 에어.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공기의 리터 수가 계산이 돼서 나올 수가 있죠. 1417리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조건에서 탄산가스 발생량을 구하라고 해서 탄산가스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CO2.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우선 주어진 값 200g의 아세톤을 몰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1몰의 아세톤이 연소를 하게 되면 이때 CO2가 얼만큼 발생합니까? 3몰이죠. 그래서 1몰의 CH3CO CH3가 3몰의 CO2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역시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1몰의 CO2는 22.4리터 CO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죠. 231.72리터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다음은 질산암모늄 800g이 폭발하는 경우의 반응식이다. 발생 기체의 부피는 표준 상태 전부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발생하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반응식으로 따지면 2몰의 질산암모늄이 분해를 하면 2몰의 질소, 1몰의 산소, 4몰의 수증기예요. 이 수증기까지도 다 기체로 발생 기체로 보셔야 되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요 800g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우선 800g의 질산암모늄이라고 했습니다. NH4NO3. 자, 우선 이 800g의 질산암모늄을 몰수로 먼저 바꿔야 되죠. 그러면 1몰의 NH4NO3는 바로 계산해보면 80g이 되니까 이건 분자량 계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몰일 때 2몰의 질소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2몰의 NH4NO3 질산암모늄이 2몰의 질소가스를 발생하는 거고 이때 1몰의 질소는 부피로 환산하면 22.4리터 질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224리터라고 하는 질소의 발생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소와 수증기에 대해서 식 변환을 통하게 되면 각각 112리터와 448리터를 구해서 총합 784리터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액체 위험물의 명칭 그리고 지정 수량 적으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을 이동 탱크 저장소에 주입하는 경우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 저장 탱크 안의 밑바닥에 밀착시킬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액체 위험물의 명칭 뭘까요? 바로 휘발유 또는 벤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수량은요, 둘 다 1석유류 비수용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리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회 물질 중, 여기 나와 있는 물질 중에 이제 휘발유와 벤젠이 있었죠. 둘 중에 겨울철에 응고할 수 있고 인화점이 낮아서 고체 상태에서도 인화할 수 있는 다항적 탄화수에 해당하는 물질을 골라서 그 구조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바로 벤젠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해놓는 경우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얘는 달라요. 얘는 벤젠이고 얘는 시클로헥산이 됩니다. 다른 겁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또는 지하 저장 탱크 중에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 온도는 몇 도씨 이하로 해야 하는지 각각 쓰시오 그랬어요. 자,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틸은 40도씨 이하,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역시 40도씨 이하,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15도씨 이하,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틸은 30도씨 이하, 그리고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산화프로필렌은 30도씨 이하가 되겠습니다. 11번이요. 이류연물과 동소체의 관계에 있는 자연발화성 물질인 삼류연물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이류연물과 동소체 관계에 있는 삼류연물 뭐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P4라고 하는 황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소 반응식 적으시오. 자, 황린의 연소하게 되면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P가 4개니까 2배, 산소 5개 곱하기 2하면 10개니까 5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위험 등급 몇 등급일까요? 황린은 1등급이죠. 1등급에서 지정선 20kg입니다. 자, 그러면 1등급인 경우에는 보통 옥내정소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2번. 메탄올 320g을 산화시키면 포르말데히드와 물이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CH3OH 메칠 알코올이 산화 반응을 하면 HCHO와 이제 H2O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계수 관계를 따져보면 2몰, 얘가 2몰, 2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320g을 산화시켰을 때 포르말데히드와 물이 발생하는데 이 반응에서 발생하는 포르말데히드 양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2몰의 메칠 알코올이 반응을 하면 이때 2몰의 포르말데히드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게 320g이 됐을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 비례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300g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물질 중 물 속에 저장하는 위험물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물 속에 저장하는 게 뭐죠? 바로 이제 특수인화물 중에서 물 속에 저장하는 거는 CS2 이氧화탄소가 되죠. 이氧화탄소. 이氧화탄소 연소 시 발생하는 독성가스 화학식. 이氧화탄소는요, 연소하게 되면 CO2하고 SO2가 나오죠. 이때 S가 2배니까 2배, 산소는 6개니까 3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SO2 이산화가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기비중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氧화탄소의 분자량이 76입니다. 그러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 28.84로 나눠주게 되면 대략 2.6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험물의 옥외저장 탱크를 저장하는 철근 콘크리트 수조의 두께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자, 몇 미터입니까? 바로 0.2m 이상으로 해야 되죠.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 보기에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우선 과산화 나트륨, 과망간산칼륨, 마그네슘 그랬는데 염산하고 반응할 때 육류위험물이 발생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적으라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과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염산하고 반응하면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해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1의 물질과 물과의 반응식. 이 과산화 나트륨과 물과의 반응식 역시 물과 반응하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과 산소가스 발생. 해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98 중량 %의 비중 1.51인 질산 100ml를
68 중량 퍼센트의 비중 1.41인 질산으로 바꾸려면 몇 g의 물이 첨가되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 98%라고 했으니까 0.98짜리가 비중이 1.51이라고 했고요. 그게 100ml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68 중량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0.68, 그 다음에 비중은 1.41, 그리고 100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X는 54.34ml가 나오게 되고요. 물의 밀도가 보통 1g/ml니까 그냥 54.34g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6번. 다음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옳은 거는요, 이 중에 일단 3번, 1번은 틀렸어요. 1번하고 지금 우리 해설로는 이거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이제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우선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1번에서는요. 옥내 저장소에서는 용계 수납할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45도가 아니라 55도가 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류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품과 금속물질은 동일한 저장소 저장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황린은 물에 대해서 되게 안정하거든요. 근데 금속물질하고 같은 곳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네 번째는 위험물의 이동 취급소 그랬는데 이동이 아니라 이송 취급소예요. 이송 취급소. 이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그랬기 때문에 이건 이송 취급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이건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서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제 위험물 품목들을 적어줬는데 이 중에 인하점이 제일 낮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해설에 제가 해놨는데 아세톤이 마이너스 18.5도로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구조식 적으라고 했는데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탄소 이 사이에 탄소와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 있고요. 나머지 이런 식으로 메칠기가 양쪽에 치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일석유를 전부 다 고르라고 했는데 아세톤과 메틸에틸 케톤 이 두 가지가 바로 일석유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5개 저장소에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3만 킬로 저장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설치할 수 있는 경계구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설치할 수 있는 개수는 우선 먼저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둘 이상 경계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뭐냐면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지정 수량 배수부터 계산을 해보면 3만 킬로 했는데 유황은 100킬로가 지정 수량이거든요. 그러면 3만을 100킬로로 나눠주게 되면 300배가 되겠죠. 300배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경계 표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간격을 고려해서 2개를 설치한다라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구역과 간격을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지정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5개 저장소 인하점 10도신 사료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지 유무를 적으셔야 되는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 불가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다음은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빈칸. 이건 뭐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는 3m, 그리고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그 다음에는 바로 9m, 12m, 15m 해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정가산화물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사실 지정가산화물이란 말 자체는 오리위험물 중에 유기가산화물이나 이걸 함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지정가산화물의 위험 등급 이건 바로 오리위험물 중에 유기가산화물을 말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등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은 바닥면적 얼마 이하로요? 바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이 옥내전선소 외벽의 두께는 몇 cm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바로 20cm 이상이 되겠습니다.